왜? 좋아하니까 형들 우리 아빠 옛날에 목캔디 사줬다 까였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물 사주고 싶었는데 딱 생각나는 게 목캔디밖에 없어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존나 많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고등학교 이게 안 들어와. 놀러 그랬는데. 오케이. 세영아, 문원아,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자, 갑니다. 분자 간 인력 보정 항에서 또 하나 살펴볼 요소가 자, 이 녀석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A 자, 이 녀석의 단위를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량끼리는 단위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A의 단위는 누구랑 단위가 같아야 되냐면 압력과 부피랑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A의 단위는 곱하기 미터 제곱 퍼 몰의 제곱. 알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랑 단위가 같은 거냐면 압력 단위에다가 그 부피 단위의 제곱을 곱한 거랑 단위 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위를 눈여겨 보시고요. 저번 시간에도 왜 이거 계산해 보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데 이거 숫자 넣는 것도 여러분들 막 틀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거 자연과학적 계산을 할 때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내가 했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단위가 뭔지를 체크해 본 건데 이때 여기서 요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자, 그럼 얘가 뭐냐? 우선 얘도 가장 1차원적으로 뭐부터 생각해 볼 거냐면 얘도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A의 단위에다가 B의 단위를 나누는 거죠. 맞나요? 그럼 A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였죠? 자, 나누기. 자, B의 단위가 뭐였죠? B 단위가 뭐였어요? 주역. B 단위가 뭐였어요? 자, B의 단위가 뭐였었냐면 얘랑 단위가 같다 그랬죠? B는 1몰의 부피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B의 단위는 리터 퍼 몰이 되겠습니다. 주역 오케이? 그럼 뭔가 약분이 되죠? 약분되고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냐면 이게 남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이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도영아 맞아요? 네. 자, ATM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원 ATM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ATM의 의미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이게 ATM의 정의라고 했어요. 곱하기 자, 요 부피 리터는 정의상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101.325인데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뉴턴 3승이 곱해지니까
뉴튼 미터가 되겠죠. 이 뉴튼 곱하기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주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tm 리터 퍼 몰은 줄 퍼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위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A를 B로 나눈 물리량은 일종의 뭐란 얘기예요? 일종의 뭐가 된다는 얘기, 일종의 이 줄은 누구의 에너지 단위 체계냐고요? 줄은 뭐 무게의 에너지 체계인가요? 길이의 에너지 체계, 누구의 에너지 체계냐고요? 에너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B하고 B를, 그러니까 A를 B로 나눈 것은 바로 어떤 에너지 물리량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에너지 물리량이냐? 이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 추정밖에 안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항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정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자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려면 액체를 만들어내기 직전, 그 액체를 만들어내기 직전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었냐면 이합체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합체부터 시작을 해야 3합체, 4합체가 돼서 다합체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액체를 형성하기 직전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라고 저 A 나누기 B를 가정합니다. 왜냐? A라는 항 자체가 뭐였어요? 인력 보정항이었죠. 그 인력 보정항에 들어가 있는 비례상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A가 뭐였었냐면 A는 이합체 형성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분자가 이합체를 만들게 될 때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니까 바로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반대르발 상수 A, B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막 만들어 붙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된 지 2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아, 이 깜짝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죠. 미안해요. 보통 수업할 때 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날 부르면 깜짝 놀라요. 맞네요. 반대로 썼네요. 근데 왜 채연이만 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형 기분 내려서.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다음 3.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앞서 우리는 뭘 했었냐면 컴프레션 팩터라는 걸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저번 주에 했었죠. 우리말 번역이 압축인자. 자, 그럼 이 압축인자 우선 정의가 뭐였죠? 자, 정의가 뭐였을까요?
자, 저희가 뭐였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압축인자였었잖아요. 저거 계산해서 뭐에다 써먹었었죠? 네, 저거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1에서 좀 벗어나게 돼 있는데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실제 기체에서 나타나는 비이상성의 척도라고 했었죠. 도형? 안 적어요? 저렇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에 받기로 했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여기 A4지도 있는데 좀 적지 그래요? 그럼 주시면 맞네요 여기. 자, 먹는 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그리고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누가? 불편은 있어. 아 볼펜 있다. 아니 종이를 스카이 놔두고 왔어요. 첩을. 진짜. 그래요. 네. 적어주세요. 예. 아, 네, 진짜. 답답해. 답답해. 자,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압축인자의 정의였잖아요. 근데 이때 반데르와스 방정식이 요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그러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아이고 목이야. 여기에 있는 이 압력을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란 얘기냐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저 압력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그럼 넣고 계산하는 건 이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그죠? 별거 아니고 그냥 넣고 더하기 빼기 하시면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에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1 첫 번째 1번 됐고 이 상태에서 그럼 얘를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얘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미분일 텐데.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반데르발스 표현을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컴프레션 팩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짓을 왜 한 걸까요? 저걸 왜 해본 걸까요? 저걸 왜 한 걸까요? 왜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통해서 컴프레션 팩터로 바꾸고 그걸 왜 또 다시 한번 미분해 본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압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압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죠? 저압 조건에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었죠?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이 바로 저압 조건이었어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저압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또 고온도 있었죠. 그래서 고온도 있고 저압도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훨씬 많은 의미가 있는 게 저압이라서 저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저압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요. 압력이 0으로 간다. 맞아요? 저렇게 표현해도 되죠. 맞죠? 압력이 0으로 간다. 이래 되죠. 혹은 다른 말로는 부피가 어디로 간다? 부피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압력이 0으로 가거나 부피가 무한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저압 조건이죠. 맞습니까? 됐죠? 그럼 이때 요거 이렇게 미분한 것인데 요 저압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압력이 0으로 간다고 해도 되고 부피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되고 이게 바로 저압 조건 표시인 거죠. 그러면 이 1차 도함수는 뭐가 될까요? 1차 도함수는 뭐가 될까요? 어렵나요?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압력이 0으로 가니까 부피가 무한대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한대가 되면 이게 뿅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던 수식이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압력에 따른 Z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압력이고 컴프레션 벡터고 자, 그거에 대해 1 항상 1인 건 이상기체고요. 맞죠? 자, 여기가 압력이 0일 때니까 바로 언급하려고 하는 요 근처가 이게 바로 저압 조건. 맞나요? 저압 조건. 맞아요? 됐죠? 그럼 이때 다른 영역은 됐고 저압 영역이 중요한데 이유는 거기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인 거죠. 맞죠? 그럼 이때 이 압력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가 보통 어떤 꼴이 된다고 했어요? 보통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거나 이런 꼴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꼴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양수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미분한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인데 어떤 조건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저압 조건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얘가 음수다. 맞습니까?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 원점 근처에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면 뭐일 수도 있겠어요?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0은 어떤 조건이냐는 거예요. 0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런 그래프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컴프레션 팩터가 나타나면 요 근처에서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자 보통의 경우는 그럼 이제 놀라웠게도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 노란 그래프 중 적어도 저합 그러니까 저합이라 해봐야 여기까지가 100기압 정도거든요. 즉 100기압 내외에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 중 실제 기체가 가장 이상기체적으로 잘 활동하는 조건이 어딘 거예요? 바로 요 노란색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뭐 B 빼기 RTB를 0으로 정하는데 이걸 다르게 쓰면 TB가 되고 RB분의 A가 표현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동일 기체에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일 기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TB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TB 얘의 이름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보일 온도입니다. 내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저압하고 고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주 세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보일온도라고 했었거든요. 그 보일온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일온도가 바로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온도입니다. 이 보일 온도는 기체마다 같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체마다 그 반데르발스 상수 A하고 B가 기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일 온도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크다는 조건이겠어요? 작다는 조건이겠어요? 이거는 보일 온도보다 크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 이 조건 음수가 된다는 얘기. 작다는 의미겠죠? 간단한 산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란 얘기예요?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크다. 그리고 이때 이 온도가 보일 온도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서로 경쟁한다. 물론 이때 분자는 기체 분자고요. 자, 뭔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요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얘를 묶어서 얘를 이렇게 묶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그냥 이만큼 앞으로 뺀 거예요. 빼면은 B고 맞죠? 자, 뭐 특별히 이상한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완전 당연한 거죠. 그럼 이 짓거리를 왜 한 거냐? 자, 케이스 1. RT하고 B분의 A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됐다. 이쪽이 만약에 더 크다. 이게 바로 무슨 조건이냐면 현재 주어진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크다. 어디냐면 요 조건이거든요. 요거 알겠죠? 이거거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분자가 액체가 들락말락 할 때까지 가까워졌을 때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라고 했죠? 인력에 의한. 그 다음 이게 뭐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이걸 했었는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얼마나 그랬어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얼마나 그랬어요? 외우라고 했죠? 얼마예요? 2분의 3 KT였잖아요.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분자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입자 개수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3 NKT인데 다르게 바꾸면 2분의 3 NRT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이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모든 걸 그냥 1몰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1몰 기준. 그럼 N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은 1.5니까 1.5잖아요. 1.5니까 통쳐서 1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사실 중요한 항이 뭐가 남냐고요. 이게 남다고 이거. 이게 지금 이거라고요. 즉 RT라고 하는 게 아주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대강의 크기인 거예요.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라고 했죠. 그럼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현재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인력에 의해서 엮여 있으려고 하는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 분자는 끌어모으기 쉽겠어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겠어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는 계속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는 반대겠죠? 그럼 이쪽은 뭐가 크겠어요? 이쪽은 운동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니까 다행이다. 또 흔들면 이 앵글이 틀어져가지고 온 김에 마이크 테스트다. 동윤, 세영, 문원, 자, 여기까지 소리 잘 들어갔어요? 안 끊겼어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세영밖에 안 들었어요. 네. 소리 지금까지 잘 들리죠? 방금 동건이가 쳐가지고요.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동건이 왜 그랬대?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동윤, 세영, 문원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보자. 아마 뭐 이렇게 뭐 지금 놀러 갔거나 해서 나중에 뭐 동영상으로 보려나 보죠 뭐. 네. 자, 보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케이스 2 이 RT에 비해 아이고 깜짝 B분의 A가 음수다. 아니 뭐 음수다기만 작다. 그럼 이건 보일 온도보다 현재 온도가 더 저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운동 에너지보다 분자 간 인력의 위치 에너지가 뭐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부피가 팍팍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건 하필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저압을 벗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뭐 수가 없지만 저압 조건에서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보일 온도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안 배우죠. 뭐 중학교 때도 안 배우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충분히 받아들일만 해요. 뭐 생각할 만하죠.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과거 200년 동안 학자들이 수리적으로 분석을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뭐만 알겠죠? 오늘 일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쓰십시오. 빨리 쓰세요. 뭐라고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자, 어서 적으세요. 아, 네. 저 얼티를 운동 에너지로 네. 비례상수를 뗀 거예요. 비례상수가 지금 뭐였어요? 2분의 3이었잖아요. 2분의 3 NRT였잖아요. 근데 2분의 3이나 1이나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사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대강으로 보자는 얘기죠. 저 때문에 그러면 네.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위치 에너지인데 정확한 위치 에너지가 크기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 비슷한 크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크고 충분히 작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0이 되는 조건이 나타나니까 그 0이 되는 조건에서 접선의 길이가 양수일 때는 대강 이렇다라는 말을 만드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교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데 그 수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저 부등호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이 엄밀하게 규정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 자체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증명이 안 되는 오차를 가지고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저걸 엄밀하게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평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수식적 설명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한 언어적 설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식 자체가 증명이 안 되니까요. 알겠죠? 그런 그 것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다 썼어요? 썼어요? 자, 그다음 지울게요. 준다. 에잇.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간단한 문제를 하나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풀 수 있나 봅시다. 22.4L/몰. 자, 저 숫자 알고 있는 숫자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 준비할 때도 막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체 1몰이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 정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조건이 따라 붙긴 하죠. 0도씨고 1기압이고 요에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 22.4L, 즉 기체 1몰을 모아놨더니 22.4L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체 1몰의 부피인 22.4L 안에 기체 분자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배운 걸로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도 나왔고 카이스트에서도 나왔고 뭐 그래요.
자,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2분 드릴게요.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자, 저거 해보라 그러면 나와서 발표할 수 있겠어요? 자, 레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당연히 지금 자, 당연히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대강이라도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대강이라도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의 조건에서, 보통의 이런 조건에서 기체 분자간, 공기 중 기체 분자간 평균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가 원래 문제였어요. 카이스트 입시 문제에서. 그럼 이제 교수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대강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왜 1년을 계속 먹냐? 얘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단위가 어떻게 된 건데? 아니 이상해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잘했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를 근거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계산기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고요. 아니요. 양날의 검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기는 어떻게 하면 돼? 훈련을 해야 돼요. 거봐, 이게 비싼 거 사주면 뭐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계산 다 엉망이잖아요. 스지로 묻었는데 그러니까 계산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 특강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 나하고 허용된 시간이 뭐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됐어요? 맞는데?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맞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3.3 곱하기 하나당 부피. 하나 무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배운 내용으로 조금 더 멋지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최연이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나가세요. 앞에 나가세요. 앞에 나가서 해볼래요? 나가서 해. 안 돼요? 동건 해볼래요? 아니요. 네. 해볼래요? 그래? 건우 맞죠? 얘가 건우가 아니고 진우 아닌데 뭐야? 자기가 진우 저기 진우죠. 진우고 그다음에 자기 뭐라고요? 민춘 맞죠? 민춘. 그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민춘 해볼 수 있겠어요? 진 해볼 수 있겠어요? 주혁 해볼 수 있겠어요? 발표하는 거지. 안 돼요. 시연 해볼 수 있을까요? 레원 발표해 볼래? 아니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설명해 보라기 때문에 계산 안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묻는 거예요.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요? 좋아. 그럼 저기 아까 자신 있게 풀었던 당신 일로 와봐. 해봐. 아니 그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다 추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봐요. 얘기해봐요. 싫어. 진짜 싫기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추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이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뭐를 배울 수도 있냐면 평균 자유행로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자유행로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컨셉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자 두 개가 이렇게 컨택해 있다. 그러면 분자 두 개가 완전히 컨택해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예요? 분자 두 개가 완전히 컨택해 있다. 그러면 분자 하나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럴 경우는 요 둘 사이 거리가 2 감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분자 두 개가 모두 다 컨택하고 있을 때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부피가 얼마예요? 얼마였어요? 분자 두 개가 모두 저런 식으로 이합체가 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시적 부피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B. 알겠어요? 방금 주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요.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제가 모든 분자가 이합체가 됐을 때 나타나는 실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부피가 B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합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 보통의 경우는 분자끼리 이렇게 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듬성 붙어 있을 때 요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R, R 제로? 뭐라고 할까? R 다시라고 할까? 알겠죠? 그럼 이럴 때 거시적 부피는 얼마예요? 이럴 때 거시적 부피는 얼마예요? 이렇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듬성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날 때 거시적 부피가 얼마예요? 문제 있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거시적 부피가 얼마예요? 문제 있잖아요. 얼마예요? 22.4리터요. 거시적 부피라는 게 이거요. 그러니까 22.4리터만큼 있다면 그 안에 기체 분자끼리 뚱성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이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요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수리적으로. 바로 구하려고 하는 R 다시와 이 R과 그 다음 22.4리터와 B 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비례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즉 거리를 3제곱해야 부피의 개념이 되잖아요. 즉 평균 거리의 3제곱을 한 것이 해당 녀석의 부피와 비례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얘를 다시 바꾸면 R 다시의 3승 8 이 감마구나. 이 감마의 3승은 이렇게 되는데 B값이 근사적으로 아보가드로 수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럼 여기서 약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는 8 곱하기 22.4 오버 자 NA 값이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몰의 역수가 되겠죠? 그 다음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됐습니까?
그다음 미터로 바꾸는 게 편하니까 여기는 리터 대신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미터 3승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맞죠? 그러면 리터 약분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미터 3승이 나올 거란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때 3승을 이렇게 으쌰, 3승근 루트로 바꿔주면 네. 고마워요 주호가. 주호. 아니 근데 누가 괜찮냐고 했죠? 저기서 소리가 들려서 아니에요? 민준이. 됐으면 좋을 그래? 민준 미안해요. 민준이었어요. 소리가 이쪽에 들어가지고 주혁이. 민준 고마워요. 네. 민준. 그게 공감 능력이 민준이가 공감 능력이 있네요. 민준 고마워요. 네. 그 세상 살다 보면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하기에는요. 왜일까요?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우월한 능력들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능력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이 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오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민춘 잘 봐주세요. 알겠죠? 민춘 고마워요. 민춘 최고. 자, anyway.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이 계산하면 대략. 자, 어디까지나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에요. 대강 계산하는 거예요. 대강 계산하면 뭐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정도 돼요. 9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에서 10 정도 수 나노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사실 수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도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수 나노미터도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분자 한 개 크기 얼마예요? 기체 분자 한 개 크기. 기체 분자 한 개의 크기가 대략 0.1에서 1옹스트롬이에요. 대략. 그러면 대략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리는 뭐란 얘기예요? 바로 분자 하나가 있으면 내 크기의 10배 정도 가면 그 다음 기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받아들일 건데 이 산소 기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첫 번째 산소 기체를 받아들였을 때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 기체 분자 10번째 거리쯤에 또 다른 산소 기체가 또 내 폐로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바로 이제 그 보통 이런 대기 중에서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까지의 거리예요. 의외로 꽤 가까워야겠죠? 가깝지만 이 정도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걸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계산을 어디서도 반복해 볼 수 있겠어요? 우주 공간에서도 반복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주 공간에서는 기체 분자하고 기체 분자 사이가 이 정도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 거리를 계산하면? 기체 분자 당연히 우주 공간은 압력이 커요, 압력이 작아요? 압력이 극도로 낮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1기압이 아니라 뭐 0.0000001기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주 공간은. 그러면 그때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수 센티미터에서 1미터 이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꽤 멀면 1미터까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해서 산소를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 호흡을 하려면 내가 1미터를 헤엄쳐 가야 그 다음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가 그 지구 환경과 그 우주 환경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문제인지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뭐라고요?